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계열 종목인 HLB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죠.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 관련해서 8월 달에 글로벌 임상 1상 관련해서 임상 최종 결과 보고서 이 CSR 발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HLB 사이언스, 과거에 이제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폐혈증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1상, 그러니까 HLB 쪽으로 들어오면서 재무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받으면서 좀 중단되었던 임상들이, 계열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임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들이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일상의 C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니컬 스타디가 임상이잖아요. 그 임상의 리포팅, 최종 결과 보고서, 보통 이제 임상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CRO가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CRO 쪽에서 데이터 락업 과정 이후에 보통 이제 뭐 15일 이상 있으면 데이터 락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데이터 최종 분석을 해서 풀 데이터가 나오는 게 CSR이고요. 풀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이제 탑라인 데이터를 먼저 임상 성공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제공하는 게 이제 탑라인 데이터고, 탑라인 데이터 외에 2차 변수라든지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게 CSR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거는 이제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8월 말에 이 DDS052P 관련되는 부분에 CSR 관련되는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추가 임상 관련되는 IND와 그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라이센스업 관련되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도 HLB 그룹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임상 1상은 건강한 이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과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톨러런스 얼마만큼 문제없이 이 부분들을 견뎌내는지 이런 내약성, 그 다음에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흡수되고 대사되어서 배출되는지 이런 PK 관련되는 부분까지 평가하기 위해서 단일 용량이든지 아니면 다중 용량 상승 이렇게 여러 형태로 투약을 해봅니다. 그래서 2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상을 가기 위해서 이제 용량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2상에서 하고 1상에서는 안전성 테스트 하기 때문에 단일 용량이라든지 여러 용량으로 투약으로 진행을 한다.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어서 개별 타당성 확보 검토를 통해서 미국에서 마무리되는 뭐 글로벌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임상 결과를 토대로 그 폐혈증 관련해서 병역본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적응증 관련된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FDA에다가 이상 관련되는 차기 이제 IND 제출 승인 과정 이상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보탈 임상 관련되는 3상까지 이상 중반부터는 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결과적으로 빅파마들이 관심을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마땅히 치료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사율 자체도 50%, 70%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질환이고, 근원적인 부분들의 해소를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DDS052P에 관련되는 부분들의 결과 발표가 8월 말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상당히 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주가 HLB 글로벌이죠. 글로벌이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좀 작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할지 아직은 전혀 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오늘은 거래량이 더 작죠. 4만 주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진한 어떤 거래량 속에서 HLB 글로벌이 좀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담가남 관련되는 부분, 이게 담가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간암에서 해부학적으로는 같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단간을 통해서 뭐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간암의 어떤 일종이지만 이 예후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안 좋은 부분이죠. 약의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단간암 쪽으로 이제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에 타켓이 바이오마크가 FGFR2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서 바이오마크로 대상을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EGFR 관련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하죠. 이제 보통 폐암 쪽에서는 EGFR 이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보세렌과 마찬가지로 베제프알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비해서 FGFR 관련되는 부분들은 바이오마크가 여기도 보면 세포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분화,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조직의 FGFR 관련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약의 개발은 다른 EGFR이라든지 베제풀 관련보다는 떨어집니다만, 이 FGFR 관련되는 부분들도 단간암 외에 여러 암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발생하는 바이오마커이기 때문에 2020년도 넘어서는 이제 이 FGFR 관련되는 억제제 타켓으로 개발을 여러 이제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라프라틴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 그 스탠다드 리뷰 형태가 아니라 프라이트 리뷰 형태로 단축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이제 최종 FDA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과 캄릴리주마브의 어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슬리퍼 히트가 가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물론 좀 2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치료제의 규모 자체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암종 불문의 치료제 관련되는 가능성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가 뭐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을 계속 이게 해나갈 수 있는 흐름이 PD-1 계열에 있듯이 FGFR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이런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늦어도 내년 초에 이제 NDA 신청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요 뭐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장기 바닥권 가격, 작년도에 24,000원대 기준을 보면 5,000원대 언더는 장기 바닥 가격에 들어가는 가격이고 90%짜리는 이제 2,400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일단 밴드 구간으로는 이 흐름에 들어가는 흐름이었고, 그 가격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일단은 거래량이 500만 주 가까이 이제 터지면서 일단 양봉을 냈고, 오늘도 HLB 계열 중에서는 가장 세죠. 양음량 패턴을 내고 있고, 이제 이번 주부터 30일까지, 지난주부터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타이베이 미팅과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HLB의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이 MC 주총에서 합병 결의가 되었는데, 결국 이제 기존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7,500원대의 청구 금액이 40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이제 30일까지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7,500원의 어떤 부근이나 그 위로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그리고 결국 그 중간에 타입의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만, 일단 양음량 패턴이고 거래량 어제 마찬가지로 확 줄였어요. 양봉이 나왔을 때 이 거래보다 더 많은 거래로 흐름을 만들어낼지 여부를 생명과학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테라피틱스는 여전히 지금 큰 흐름이 없습니다. 결국 전체 풀 데이터의 분석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5,000원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4,000원대 부근에서 흐름이 있는데 80%짜리를 넘어서 테라피틱스는 90%짜리 바닥 가격대가
이 2,700원이 이제 2023년도에 했는데 요 가격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제 돌려내는지 흐름을 뭐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플랫형 흐름으로 아직 이제 방향성은 모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큰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비해서도 지금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와 연동하는 흐름을 HLB 관련주들이 보여줄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